제 이름은 반승섭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충주시 기원동에 살고 있고 고향은 음성군 원남면입니다. 나이는 집에서 부르는 나이는 55년생으로 지금 계산하면 69세고 호적에는 57년으로 돼 있고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65세입니다. 글쎄요, 국민학교 시절이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직장을 석탄공사나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다녔고, 저는 할아버지가 증손이라고 해서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학구열이 뛰어난 분이어갖고 아버지 삼형제를 다 교육시키신 분이고, 그 중에 작은아버지는 서울대학교까지 그 촌에서 보낸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 촌에서 일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할아버지 일도 도와주면서 또 할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청주에 시험을 합격해갖고 거기서 중고등학교는 나왔죠. 근데 거기서 중학교 때는 내내 통학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2년간 통학하고 1년은 청주에 가서 동생하고 같이 누나하고 같이 있었고 그 상태였습니다. 학교 생활은 국민학교 때는 그럭저럭 지냈고, 특이한 거는 이제 씨름을 좀 했었고, 그래서 씨름 선수를 국민학교 때 약간 했어요. 그래갖고 군대 입고 나가기도 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외주로 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청주에 적응하기 어렵고 촌사람이 그런데도 거기에 적응해서 이겨냈죠. 군에는 원래 아르투시였기 때문에 장기를 안 해도 됐는데 또 학교 성적이 좋아갖고 학교 때 이제 감투를 좀 많이 썼어요. 대학 4학년 때 아르투시 그 부위원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학회, 우리 학과에 학회장도 했었고 해서 그런 활동도 학교에서는 좀 했었고, 그다음에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또 군에 이제 중2로만 나오면 됐는데, 그때 통역장교 시험에 합격이 됐었어요. 대학에서 유일하게. 이제 충북에서 충남북 해갖고 한 3사람 정도 됐었는데 청주대학에서는 혼자 됐어요. 영국과 애들도 같이 봤는데 걔들은 떨어지고 저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군대 생활도 2년 마치고 또 그 통역장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당시에 대우실업이라고 그 제일 좋은 기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봉급이 제일 수준이 좋았는데 거기 합격이 됐어요. 다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년 마치고 전역을 하려고 그러던 차에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가장 친했던 후배 하나가 이제 기갑부대였었는데 전차로가 이제 전체 전복되는 바람에 죽고, 또 그놈이 군대 생활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애인데 옆에서 또 장기에 맞겠다 싶기도 하고,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서 대우실업에 들어가고 또 다른 우리 이제 경영학 전공했기 때문에 은행에 가도 되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고 군들 나는 여기가 더 맞는가? 아니, 왜냐면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좀 했었으니까 태권도 유단자였었고, 학교 다닐 때도 4학년 때는 전체 학년이나 후배들을 가르쳤으니까, 또 군에서도 태권도 대회에 있으면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대회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군에 영어도 좀 하겠다, 그 다음에 태권도 특기도 있겠다, 군에서 요구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대학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 대대장하고 중대장이 아주 집요하게 권하는데 보니까 적성에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딴 사람은 다 나갔어요. 기갑, 병과가 기갑이라 좀 상당히 기강이 센 병과였어요. 남았단 말이에요. 딴 데 동기생들이 한 개 부대에 7명이 갔는데 딴 사람은 다 전역하는데 나는 저 산꼭대기 올라가고 걔들 전역할 때 이제 전역하면 그 병사들이 다 나와서 박수치고 이래요.
두 줄로. 그래갖고 걔들은 이제 나는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고 걔들은 저녁식 하는 날 박수 받으면서 다 나가고 이런데 이거 잘 선택한 건지 안 선택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잘 선택한 건지. 왜냐면 그놈들은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한다고 회식도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가 인생에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고민을 엄청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장교영호반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대장이 장교영호반이라고 있어요. 1년 동안 그 영호반 죽자고 시키는 그 제도가 있어요. 군에. 그 중대장하고 같이 봤는데 중대장은 떨어졌어요. 나는 되고. 근데 그때 20명 뽑았는데 거의 육사했었고 우리 같이 아르트 출신은 거기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육사에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하고 다 거기서 1년 동안 영어를 같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군사령관이 되고 서비스타도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 보직을 갖다 계속 군에서 유지하고 있었죠. 전역은 이제 33년이 다 돼갖고 그 33년 대령에서 장군이 안 되니까 장군이 안 되니까 56세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난 거예요. 그저 소령은 45세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에 나와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소령은 군생활한 지 한 20년 정도 되면 나와야 되고 중령은 한 25년 대령은 한 28년 정도 되면 아니 33년? 33년 정도 하면 나와야 돼. 왜냐면 24살에 시작하니까 그 정도는 나와야 돼. 예비군 지휘관심을 받죠. 원래 이제 탱크에 있었기 때문에 병과가 그 예비군 업무는 또 예비군 편람이라고 그거를 갖다 선호권을 갖다 완전히 암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탱크 부대는 예비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공부하고 일을 깊이 공부할 새는 없었는데 여기는 법령까지 시험 봐요. 여기는 법을 갖다 선호권 봐요. 근데 그걸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면 대령끼리 시험 보니까. 그래갖고 그거 끝나면 여기 이제 각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데 이제 연대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첫 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시험을 제대로 못 받고 두 번째 합격이 됐는데 좋은 성적으로 되는 바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었죠. 그래갖고 여기 우리 충주의 교통대학교 거기서 예비군 관련 업무를 한 5년 정도, 5년 좀 넘나, 5년 반 했나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는 계약직이죠, 계약직이라 뭐 60살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나이가 준 바람에 조금 더 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 여기 이제 종손이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거기 또 땅도 있어요. 또 여기도 또 땅이 있어요. 전원주택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거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관리도 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여기 무공수자에 또 자주 드나드니까 여기 또 고문 시켜주는 바람에 고문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충주시에 안보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지금 안보정책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통합방위 회의 같은 거 할 때 시에서 부르면 가서 꼭 필요한 내용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오는 그 정도는 되고 또 하나 맡고 있는 게 우리 여기 보훈회관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파크골프 무궁화 파크골프라고 골프를 창단했어요. 그래서 초대 회장이에요. 지금도 회장이에요. 그래서 매 겨울마다 이제 원래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한 40명 넘어요 지금 회원이. 그래갖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가 멀다고 가서 운동하는데 제가 운동을 무지하게 권유해요. 왜냐면 이제 연세는 드시고 몸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도 연세 드실 동안이라도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좀 건강하게 살아가시라고 이렇게 했죠. 아버님한테는 아버지는 제가 예비군 지휘관 되기 직전에 시험 보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도와드린 게 없어요. 집안이 어려울 때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게 이제 한으로 남고 돌아가실 때도 지휘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건대병원에서 한 3개월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자주 다녔어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뭐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이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야 이제 뵀는데 아주 그 죄송한 마음이 지금 좀 진짜 사무치게 오는 것이고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만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나마 그러면 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들은 지금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에요. 진천에 새로 생긴 도시 뭐였나 그거 있잖아요. 혁신도시. 혁신도시에 있는 서린고등학교인가 거기 진천고등학교 있다가 그 서린고등학교로 영어 선생으로 갔어요. 며느리는 그 교육연구원인가 거기 앞에 있잖아요. 교육평가연구원인가 그 박사예요. 이대 나온 박사인데 거기서 연구원하고 있어요. 거기 있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여기저기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재벌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엄마한테 도움을 받는 거군요. 그런 입장인데 뭐 딴 거 어디 있겠어요. 큰아들 녀석은 장가든 지가 한 5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고 나도 종손인데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못하는 것 같고 사회에서 걔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는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 역할이나 또 사회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대학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도 둘째 놈은 자기 위치를 못 잡아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뭐 취업할 기회가 있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그게 서로 안 맞는 인생이 이제 군생활하다 세월을 다 보냈는데 그래도 혜택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여단장을 2번씩이나 하고 주로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 많이 근무했고 딴 사람보다는 또 혜택이 좋아서 영어반도 나왔고 국방대학원도 2년간 다녀갔고 옛날 80년대 중반에 대학원도 나왔고 또 미국도 갔다 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ORSA 과정이라고 혹시 알지 몰라요. Operation Research and System Analysis한 그 과정인데 좀 어려워요. 그 의사결정 과정을 통계학적으로 이제 해갖고 경영학 기법이에요. 그거 어려운데 그 과정이 40명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외국인이라는 혼자 했었는데 그래도 서바이벌 했어요. 살아남았다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안 떨어지고 그래도 그 국가를 대표해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좋은 보직에 갈 수도 있고 군생활 할 때 또 나쁜 데 갈 수도 있어요. 안 좋은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또 그렇지만 나쁜 보직에 갔다고 해서 그걸 원망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조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내고 거기서 또 다른 그 창조를 해야 돼요. 우리 PD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지금 이게 왜 나는 이런 거 시키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하고 거기서 최대한 충실히 하면 다른 기회가 또 와요. 충실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와요. 그건 보직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의 근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좋은 데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학교를 가든지 어떤 보직이 주어지든지 이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조직 속에서는 항상 빛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대학을 청주대학이 좋은 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는 내가 꼭 수위 1, 2등 이렇게 하고 수위에 들어요. 국방대학은 거기 마찬가지예요. 육군대학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갖고 해내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딴 사람보다는 상당히 우위가 있죠. 늘 그랬어요. 늘. 그래서 어느 보직이나 어디에 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습성이 딴 데 갔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아무 데서나 가서 이건 보직이 내가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그 버릇 그대로 가져요. 나는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늘 행운이 따르고 그게 와요. 기회가 와요. 그런 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그걸 단념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이 여건 중에서 그걸 갖다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개선시키다 보면 환경도 좋아지고 여건도 좋아지고 나중에는 더 큰 영광이 자기한테 와요. 늘 이거는 주기가 와요. 큰 산을 하나 넘으니까 이제는 뭐 다 끝났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더 큰 산이 와요. 근데 한 산을 극복한 사람은 늘 그 다음께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근데 한 산도 똑바로 제대로 극복을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산도 똑바로 극복을 못해요. 어영부영 지나가요. 그걸 자신 있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흐지부지하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몇 개가 있지만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저것 많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최선은 다하자 하는 건 우리 목표예요. 나머지 인생 동안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에 늘상 하는 게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선승구전이라고 나와요. 선승구전이 뭐냐면 적하고 싸울 때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우스운데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 준비를 제대로 다 갖춰갖고 오사칠계라래요. 오사칠계를 비교해보면 안다 이거야. 손자병법은. 그러니까 오사칠계는 지도자, 장군, 뭐 법령, 뭐 군수, 뭐 장군의 능력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7개 다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돼 있어요. 병사 훈련까지 돼 있는데 이런 게 잘 두 나라를 비교해서 잘 갖춰진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잘 갖춰진 쪽은 못 갖춰진 쪽보다 이기는데 그거는 평상시에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선승구전이에요.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평상시에 준비를 치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준비한 사람과 안 준비한 사람은 게임에서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건 선승구전이야. 이 사람은 먼저 많이 준비한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이기는 건 뭐 뻔히 다 보이는데 이기는 건.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시간 같은 거 어기지 말고 사람 살아가는데 시간은 실례니까 그런 거는 절대 어기지 말고 이게 군인다운 체질이 어쩔 수 없는데 딴 사람한테 그 강요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만나는 사람들 중시해요. 현재 만나는 사람과 현재 만나는 일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만나는 사람은요 나중에 인연이 돼요. 깊은 인연이 좋은 인상으로 만나면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하면 그게 이제 그 쌓여갖고 다음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기도 해요. 그 이제 이 일을 갖다 자꾸 하다 보면 그 노하우가 늘어갖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만나고 있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이걸 갖다 부실하게 한 사람 중에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